토요일 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여자가 낡은 오피스텔 건물에 들어섰다. 그녀는 한 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 발에는 슬리퍼를 신은 채 다소 휘청거리며 걸었다. 술을 마신 듯한 흔적이 보였다. 엘리베이터에 올라 5층으로 향한 그녀는 잠시 후 자신의 집인 502호 현관 앞에 섰다. 도어락을 풀고 안으로 들어가며 그녀는 큰 소리로 부르며 말했다. 수아야, 술 사왔어. 아직 자는 거 아니지? 슬리퍼를 벗고 거실로 들어간 그녀는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하고는 기명을 질렀다. 으아, 수아야. 그녀는 반항하며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전차내에 신고를 했다. 여기. 송륜동 선대기 건지 송륜 오피스텔인데요. 사람이 죽었어요. 신고를 마친 그녀는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 반사는 사무실 상가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여전히 덥지만 곧 겨울이 올 것 같다는 순간이 들었다. 단통도 벌써 떨어지고 올 한 해도 이렇게 가는 건다.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서려는 순간 밖에 나눴던 미나나 붕어빵을 반에 담은 종이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조금 있으면 위리인 올 텐데. 왜 이렇게 많이 사왔어? 태산이 자신의 자리에서 컴퓨터에 집중하며 물었다. 약속 시간까지 아직 15분이나 남았잖아? 혼자 먹어도 5분이면 다 먹을 수 있어. 미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아, 맞네. 미나나 마음만 먹으면 금방 다 먹겠지. 반사는 소파에 앉아 미나나 내놓은 붕어빵을 하나 집어들었다. 추워진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구나. 그럼요. 추울 때 먹어야 맛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미나는 신이 난 듯 붕어빵을 먹었고 태산도 와서 함께 먹었다. 어때? 맛있지? 내가 일부러 오산시장까지 가서 사왔다니까. 해예, 맛있네. 팥도 너무 달지 않고 좋아. 그들이 붕어빵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고 위리인이 들어왔다. 미나는 깜짝 놀라 일어나 붕어빵 봉투를 들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고 태산은 물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위리인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반상이 앉아있는 소파 쪽으로 걸어왔다. 미소는 짓고 있지만 눈은 슬픔에 젖어 있구나. 반사는 위리인을 맞이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은편 소파에 앉혔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간식을 좀 먹느라. 괜찮아요. 제가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왔거든요. 위리인 오지연은 미소를 보였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반사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동생분이 구치소에 계신다고요? 네, 친구를 죽인 혐의로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동생이 누군가를 죽일 사람은 아니에요. 오지연은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이번에 죽을 수아는 저도 아는 친구인데 우리 정연이란 어릴 적부터 단짝이었어요. 얼마 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했었고요. 그렇군요. 단사는 한숨을 내쉬고 질문을 이어갔다. 그런데 친구 둘이 토요일 밤에 술을 마시다 사망 사건이 발생한 거군요? 네, 경찰은 정연이가 수아를 죽였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절대 아니에요. 오지연은 고개를 여러 번 저었다. 그렇다면 경찰에서 정연 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아, 그게 오지연은 잠시 멈칫했다. 증거가 나왔대요. 어떤 증거요? 둘이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주민도 있고 현장에서 식도에서 경연이 지문도 나왔대요. 혹시 집에서 쓰던 식도인가요? 당산의 이마가 찌푸려졌다. 네, 그런데 탐정님, 집에서 쓰던 식도면 당연히 정연이 지문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경찰에서 또 뭘 하던가요? 오피스텔 CCTV에서 외부인 침입 흔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우리 변호사가 알려줬어요. 당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족적도 채취했는데 정연이가 신던 운동화의 족적이 그대로 나왔다고 하네요. 거실에서요.
또 꺾어시는 티 묻은 운동화나 신발장에서 발견됐대요. 덩열 씨는 그걸 전혀 모르는 일이었겠네요? 네, 전혀 모르는 일이었어요. 방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짚을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본인 집에서 사람을 죽이는 데 거실에 운동화를 신고 올라가서 죽이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나. 방산을 속으로 의문을 품으며 의뢰인 오지연이 말을 이었다. 이상하죠? 본인 집 거실에서 밖에서 신던 운동화를 신고 사람을 죽이다니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방사는 잠시 의뢰인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사건이란 건 모두 제가 딱 특성이 있어서요. 방사는 잠시 심각하다나 말을 이었다. 어쨌든 동생분이 범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달라는 거군요. 맞아요. 우리 정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누구나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가 범인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방사는 차마 둘 말을 직접 하기는 어려워. 그 대신 내돌려 말했다. 좋습니다. 제가 진범을 잡아보겠습니다. 비록 오경연이 범인일 가능성도 마음 한켠에 열어두었지만 방사는 의뢰인의 부탁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의뢰인이 돌아가자 미나는 남은 붕어빵을 봉투째 들고 먹으며 방산에게 받아왔다. 더 드실래요? 방사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으며 팔짱을 끼고 짚을 생각에 잠겼다. 오랫동안 친구를 유지해온 두 친구가 술자리를 하다 한 명이 자상을 입고 숨졌다. 친구를 추대한 오경연이 유력한 용의자로 재판을 준비 중이다. 오피스텔의 CCTV에도 외부인의 흔적은 잡히지 않았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은 바로 운동화. 방사는 의뢰인의 말대로 자신의 집에서 누군가를 죽이는데 그 사람이 거실에 운동화를 신고 올라가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확인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산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 태상은 슬쩍 눈치를 살피며 옆으로 다가왔다. 외부인 흔적이 없으면 오경연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방사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렇지. 경찰도 여러 증거를 토대로 그를 잡아들였을 거야. 그럼에도 왜 사건 미래를 받아들이신 거죠? 미나는 긴 도넛빵 봉투를 손으로 작은 크기로 접으며 물었다. 의구심이 드는 게 있어서 방사는 단단히 대답했지만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이틀 후 방사는 형사 시절 소매였던 동남서 훈정화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오경연이 닫혀있는 구치소로 접견을 갔다. 답답해요. 저는 절대로 죽이지 않았어요. 키가 크고 많은 체형의 오경연은 방산에 보자마자 결례를 주장했다. 방사는 차분히 물었다. 그렇겠죠. 많이 숨기시겠지만 사건 당일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경연은 깊게 한숨을 내쉬고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저는 수아하고 밖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제 오피스텔로 같이 갔어요. 주말마다 수아나 저희 집에서 자곤 했거든요. 그날은 회사 브랜드 런칭도 끝나서 좀 많이 틀어진 상태였어요. 술이 모자라서 제가 근처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서 돌아갔더니 집에 들어가 보니까 수아나 주로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게 결국 저를 범인으로 몰고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만약 제가 수아를 죽였다면 제 손으로 신고를 했겠어요? 자수도 아니고 오경연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처럼 밀시울이 붉어졌다. 방사는 이어서 물었다. 그런데 혹시 도어락 번호를 알고 있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오경연 씨 말씀대로 범인이 내부에서 들어왔다면 도어란을 열고 들어갔을 테니까요. 오경연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아니요. 제 오피스텔 비밀번호는 저밖에 몰라요. 그럼 주변에 수아 씨를 미워하거나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방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경연은 잠시 생각한 뒤 글쎄요. 적어도 제가 아는 한은 그런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방사는 오경연의 눈빛을 보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느꼈다.
누군가를 죽일 정도로 사악하거나 매섭게 보이지 않는데 판사는 아직 단언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단언할 수 없다. 사건은 초기라 담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증거가 있어야 한다. 누가 범인이든 판사는 오경연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뒤 발길을 돌렸다. 그날 오후 판사는 미나와 함께 오경연이 살았던 숭림동 오피스텔로 향했다. 예전에 지어진 한 동짜리 오피스텔이네요. 10층밖에 안 되는 것 같네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군요. 연실이 꽤 되어 보이네요. 판사는 미간을 살짝 찡그리며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오피스텔 외벽을 올려다봤다. 의류 회사 다닌다고 해서 꽤 세련된 집에서 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니나는 웃으며 말했다. 후, 실소파일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오래된 건물이 더 간략한 경우도 있으니까. 새집 증후군도 없고. 난 그래도 새 집이 좋은데. 새거 냄새가 좋거든요. 호, 판사는 피식 웃으며 오피스텔 내부로 들어갔다. 사건이 일어난 5층으로 향했다. 건물 입구에 작은 관리실이 있었지만 관리요원은 보이지 않았다. 판사는 5층 복도에 늘어선 10여 개의 방을 훑어본 후 사건이 일어난 502호로 들어갔다. 미리미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어려움 없이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다. 평범한 오피스텔이네요. 그래도 방 2개, 거실 하나. 겉은 허름해도 내부는 괜찮은데요? 판정님 말대로 시소파나 고를 만한 집이네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판사는 혼정화 형사나 보내준 한 장 사진을 열었다. 그 사진은 오경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찍은 것이었다. 지금은 침대가 치워졌지만 바로 이 침대에 지낸 채 피해자가 죽어 있었어요. 니나는 판사 옆으로 다가와 고개를 쑥 내밀며 핸드폰 사진을 들여다봤다. 그러네요. 그런데 자산이 너무 많네요. 니나는 판사의 얼굴을 쳐다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그래, 굉장히 흉돌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단 말이지.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니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아무래도 오경연이 술을 먹고 격분해서 저지른 살인 아닐까? 판사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대답했다. 본인이 범인인데 나한테 의뢰를 했을까? 진범이 따로 있다고 믿고 의뢰한 게 아닐까? 니나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갸웃했다. 그렇긴 한데 내부 CCTV에서 누군가 현장으로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전혀 없었다잖아? 외벽을 타고 올라왔다. 니나는 창문 쪽으로 달아났다. 하지만 창문은 열리지 않는 통창이었다. 판사는 미나의 말에 답하기 전에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직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우리는 아직 피해자 조수아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어. 그는 다시 한번 사건 현장을 훑어봤다. 다시 생각해도 본인의 집에서 살인을 저지르는데 밖에서 숨는 운동화를 착용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니나는 머리를 기울이며 말했다. 술이 취해서 그런 거 아닐까? 밖에 나갔다가 그대로 한달음에 돌아와서 범행을 저지른 거죠. 그리고 기억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 판사의 고민은 깊어만났다. 그날 하루 일과를 마친 판사는 미나와 태산과 단단히 저녁을 먹으러 갔다. 근처에 새로 생긴 콩나물국밥집이었다. 고, 여기 오징어 콩나물국밥이 엄청 맛있어요. 괜찮네. 좋아. 판사는 하루 종일 돌아다닌 피로를 국밥 국물로 달랬다. 태산이 사건 이야기를 꺼냈다. 제가 지금 피해자 조수아 씨 주변 인물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수상해 보이는 사람이 2명 정도 있어요. 판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태산에게 집중했다. 어떤 사람인데? 한 사람은 조수아의 전 남자친구 김석현이라는 사람이고요.
나머지 한 사람은 조수아한테 돈을 빌려가서 안 갚은 대지이라는 여자예요. 대지이는 그렇다고 쳐도 김석현은 네? 둘 사이라 굉장히 안 좋게 뜯는 것 같아요. 김석현이 예사롭지 않은 문자를 많이 보냈더라고요. 그렇구나.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니 식사에 집중했다. 저녁을 마친 후 판사는 그냥 집으로 가기 아쉬워 블루노트마로 향했다. 블루노트는 판사의 단골 술집으로 올해 출신인 조아란이 운영하는 바였다. 판사는 늘 그렇듯 블루노트 바 자리 낸 구석에 앉아 칭들몰틀 위스키를 즐겼다. 한참 손님들이 들이닥쳐 정신이 없던 조아란이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가자 조금 tum이 나는 듯 판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은 손님이 많네요. 네, 날이 쌀쌀해져서 그런지 많이들 찾아주시네요. 판사는 조아란을 슬 쳐다보고는 고개를 갸웃했다. 네요? 지난번보다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서요. 아, 제가 친구 병간호 하느라 좀 무리를 했거든요. 반오너, 조아란은 싱긋 웃으며 말했다. 뭐 큰 건 아니고 가족들이랑 연 끊고 사는 친구가 있는데 맹장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 친구 좀 돌봐주느라. 고.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뜬금없이 물었다. 사장님은 혹시 친구나 동료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던 적이 있으셨나요? 조아란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예전에 무대 설 때 절 무척 괴롭히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미워했죠.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직접 죽이고 이런 건 아니고요. 고.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 생기는 법이군요. 탐정님은요? 저요. 판사는 잠시 기억을 떠올리며 찬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키식 웃었다. 왜요? 왜 웃으세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감옥에 넣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하아. 판사는 머쓱한 듯 슬쩍 옆머리를 만졌다. 다음 날, 판사는 피해자 조수아의 전 남자친구 김석현을 만나러 그가 일하는 사무실로 갔다. 그는 인터넷 리림 쇼핑몰에 원하였다. 판사는 한참을 기다렸다나 점심시간에 그를 만날 수 있었다. 판사는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그를 기다렸고 직원들과 식사를 마친 김석현이 뒤늦게 커피숍으로 왔다. 왜 오셨어요? 얼굴이 매끈하고 차가운 표정의 김석현이 판사를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봤다. 조수아 씨와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판사는 일부러 밝은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조수아 씨와 헤어진 뒤에도 계속 문자를 보내고 톡언을 했던 걸로 아는데요? 그건, 김석현은 잠시 뜸을 들였다가 입을 열었다. 이제 와서 말하기 좀 그렇지만. 김석현이 입을 열었다. 수아가 너무 집착하고 오해를 해서 술김에 그랬습니다. 판사는 그 말을 듣고 집착과 오해요 라고 흥미로운 듯 김석현을 쳐다봤다. 네,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다 그 여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그런 건데. 그 여자는 누군가요? 판사니 물었다. 김석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원래 저도 수아랑 같은 위료 회사에 있었거든요. 거기 동료 디자이너 있어요. 김대리라고. 그 사람이 절 좀 좋아했거든요. 판사는 김석현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래, 이런 얼굴이라면 여자들이 많이 따르겠지.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말했다. 아무리 오해를 한다고 해도 여자친구에게 그렇게 톡언을 하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네요? 헤어진 후까지도요. 김석현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서묻어졌다. 좋아하니까요. 제가 수아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내 말 안 믿어지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만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가 무슨 소용입니까? 이미 수아는 죽었는데
김석현은 갑자기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울기 시작했다. 정말 수아 좋아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결국 수아다. 흐어. 반사는 난단해졌다. 하, 여자의 눈물보다 더 보고 있기 힘든 게 남자의 눈물이구나. 어쨌거나 누군가를 죽일 정도까지의 인물로는 안 보이는데 반사는 김석현의 눈물이 그칠 때까지 기다린 뒤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김석현을 만난 후 반사는 조수아의 직장 동료였던 배지일을 만났다. 그녀는 바른 패션 브랜드로 이직한 상태였다. 반사는 그녀의 회사 근처 공원에서 배지일을 만났다. 그녀는 트렌치코트를 입고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밀가루 분위기가 묻어났다. 이거 바꾸실 텐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수아 일인데. 그녀는 벌써 눈물을 글썽였다. 반사는 잠시 그녀를 살피다 입을 열었다. 제가 알기로는 조수아 씨한테 돈을 빌리셨던데요? 아, 돈이요. 돈 이야기가 나오자 그녀의 표정이 조금 싸늘해졌다. 그거 갚으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유가족에게 갚으실 생각은 없으신지? 법적으로는 삼속일에게 갚아야 하는데요? 아, 갚아야 하죠. 당연히 계지인은 바지나듯 말했다. 혹시 조수아 씨가 사망하던 날 본인은 뭐하고 계셨는지 기억하실까요? 반산이 물었다. 제가 일요일에 수아 그렇게 된 거 알았거든요. 전날 직장 동료랑 야구장 가서 야구 보고 클럽 갔어요. 그렇군요. 한국 시리즈를 보셨나 보네요? 맞아요. 온스타즈가 1차전 이길 줄 알았는데 지는 바람에 슬픈 밤이었죠. 슬픈 밤이라. 당사는 대지이라 한만의 된이었다. 당사는 태산에게 지시해 피해자 조수아의 직장 동료 대지이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게 했다. 대지이는 조수아의 SNS를 팔로우하고 있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 야구장 간 거 맞는 것 같은데요? 동료란 질은 사진 SNS에 엄청 올려놨네요. 태산은 짐이 빠지는 듯 맥없이 말했다. 그렇구나. 조수아가 사망한 시각이 10시 30분, 야구가 끝난 시각이 9시쯤, 1시간 30분이지네? 대지이가 만났다는 직장 동료를 내가 만나봐야 할 것 같구나. 당사는 대지이에게 받은 직장 동료 김하진에게 전화를 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문자를 남겼다. 김하진까지 확인하고 나면 태산이 뽑은 두 인물, 김석현, 대지이도 별게 없어지는 건데 당산도 답답한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니나나 당산과 태산이 앉아있는 회의 테이블로 왔다. 판점님, 아무래도 오늘 회식 좀 쉬야겠어요. 회식. 왜? 사무실 분위기가 너무 다운됐잖아요? 이럴 때는 회식이죠. 하하, 그래. 회식 좋다. 뭐 먹고 싶니? 심신한 광어를 먹고 싶어요. 오. 태산은 여전히 시무룩했다. 저는 오늘 약속 있어요. 무슨 약속? 가족 모임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모임. 방사는 안다면 되지 않느냐고 물으려다 입을 꼭 다물었다. 그리고 미나를 쳐다봤다. 미나야, 회식은 다음에 해야겠다. 어쩌지? 고, 괜찮아요. 밤화는 친구랑 먹으면 되죠. 뭐, 그런데 오키스테이 탕문 한 번 더 가실 거죠? 당산이 깜짝 놀랐다. 내가 얘기했었나? 아니요. 왠지 탐정님이 그럴 것 같아서요. 지금 구치소에 있는 오경현이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 맞아. 그런데 진범이 누구인지도 아직 모른다. 하아. 반사는 한 번 웃고 힘을 내며 말했다. 다시 열심히 뛰어보자. 여태껏 쉬운 사건은 하나도 없었잖아.
방산의 눈빛은 우울함을 벗어버리고 다시 불타오르는 듯했다. 그는 구치소에 있는 5경연의 오피스텔에 탐문하기에 앞서 대지이와 함께 야구를 보고 클런에 갔다는 진화진을 만나러 그녀의 집 근처 베이커리로 향했다. 그곳은 빵과 커피, 음료를 파는 중형 규모의 베이커리였다. tumtum한 체형의 진화진은 먼저 나와 빵과 커피를 먹고 있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점심을 못 먹어서. 그녀는 방산의 등장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드세요. 방산은 따뜻한 커피를 주문해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저는 왜 찾아오셨나요? 순식간에 빵을 먹어 치운 김어진은 초롱거리는 눈으로 방산을 쳐다보았다. 별건 아니고. 혹시 대지혜 씨와 야구 보러 간 적 있으신가요? 야구로. 김어진은 잠시 기억을 더듬는 듯 했다. 판복 시리즈 보러 가셨다고 하던데, 네, 보러 갔어요. 그런데 왜요? 김어진은 미리 묻은 빵 조각을 티시로 다투며 물었다. 야구 보고 클럽도 가셨고요? 네, 지희 씨랑 클럽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냥 따라갔어요. 고. 아, 그렇군요. 방사는 김어진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래도 더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죄송한데 어떤 클럽인지 반산이 물었다. 아, 거기요? 서우동에 있는 게스타라더라고. 본종 있는 사람들이 오는 그런 데였어요. 안팀거리라서 잘 놀았죠. 김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케이블에 놓인 핸드폰이 진동하자 전화를 받았다.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녀는 방산에게 보이는 모습과 달리 차갑게 말해했다. 방산은 그녀를 떠보았다. 남자친구인가요? 아, 네, 요즘 좀 잘해줬더니 기어올라서, 고. 그렇군요. 방사는 김어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한 후, 5경연의 오피스텔로 향했다. 오피스텔 앞에는 이미 미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봐줬던 일은 잘 되셨어요? 는, 배지이라 친구 김어진과 같다는 서우동 클럽만 확인하면 될 것 같다. 여기 끝나고 니나 내가 서우동 다녀와라. 서우동이요? 좋죠. 거기 크레테 잘하는 집 있는데. 반 김에 먹고 와야겠다. 방사는 어이없다는 듯 니나를 쳐다보며 오피스텔 5층으로 올라갔다. 그는 모경연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복도를 쭉 살폈다. 나는 처음에 여기 왔을 때부터 이 복도가 마음에 걸렸어. 네요? 오피스텔 입구에는 CCTV가 있지만 여기 복도에는 없어. 오래된 건물이라 오피스텔 입구 CCTV도 나중에 단 것 같고 니나도 감산의 눈길을 따라 복도를 쭉 훑어봤다. 그런 탐정님은 여기 5층에 사는 누군가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말씀인가? 아니, 다른 층일 수도 있어. 계단으로 올라오면 되니까. 그런데 5층이라면 더 수월하겠지. 게다가 오경연이 단탄이점이 여기서 멀지 않아. 오경연이 술을 사는데 걸릴 시간이 불과 15분 안팎일 테니까. 짧은 시간에 일을 해내려면 같은 층이 좋을 거야. 방사는 마치 자신이 범인이 된 듯 복도를 빠르게 걸어 오경연의 집 보호랑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니나도 빠르게 방산의 뒤를 따랐다. 그런데 피 묻은 운동화는 어떻게 된 거죠? 보어락 번호를 알고 있는 범인은 오피스텔에 들어오자마자 오경연 신발로 갈아 신고 범행을 저질렀을 거야. 그리고 신발장에 쑤셔넣고 나간 거지. 그러려면 역시 5층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조수아나 혼자 있는 판이민을 정확히 노린 걸 보면 그럼 범인이 일부러 오경연의 운동화를 신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가요? 단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단사는 오경연의 짐을 나와 오피스텔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5층에 사는 11가구를 탐문하기 시작했다. 지루한 탐문이 계속되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조수아와 오경연이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501호 남자는 다시 생각해보니 여자 기면만 들은 것 같다는 맥빠진 대답을 내놓았다. 미라와 태산도 조수아 주변 인물을 계속 파헤쳤지만 알리바이가 모두 확실했고 조수아를 죽여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없어 보였다. 오발전이 살인은 아닐까요? 답답한 반산이 사무실 창가에 서서 멍하니 밖을 내다보며 태산이 물었다. 반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오발전이라기에는 너무 완벽하잖아? CCTV도 없고 오경연의 문도만을 심고 목격자도 없고 어느새 미나도 밤산 옆으로 다가왔다. 결국 오경연이 진범 아닐까요? 밤산은 미나의 질문에 확실한 반론을 제시할 수 없었다. 분명히 내 감은 오경연은 범인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밤산은 고개를 좌웃하며 생각에 잠겼다. 만약 오경연이 범인이라면 왜 오경연의 언니인 오지아는 나에게 사건을 의뢰했을까? 그 의문이 밤산의 마음속에서 짚어지면서 그는 사무실로 돌아나 자켓을 챙겨 입고 훌쩍 나갔다. 낙엽이 수목이 쌓인 공원에 거느냐 밤산은 오피스텔 탐문에서 얻은 정보를 정리했다. 성균 오피스텔 5층에 살고 있는 사람은 오경연을 포함해 9명. 나머지 2명은 공유 숙박앱을 통해 단기 제한을 맺을 사람과 한 달 살기를 하던 사람이다. 한 사람은 출장 때문에 단기 제한을, 나머지 한 사람은 외국에서 관광자. 밤산은 중얼거리며 걸어가다가 바람이 강하게 부는 연못 앞에서 멈춰섰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여행 온 관광객은 사건이 일어난 10월 19일 이후에 한국에 들어왔다. 그럼 그 전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밤사는 바로 오피스텔 관리인에게 연락해 관광객이 머물렀던 507호의 주임 연락처를 알아냈다. 아, 지난달에도 사람이 들어왔었죠. 여기 송림동은 교통편도 좋고 시내랑 가까워서 외국인이나 국내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507호의 주인인 리저먼은 오피스텔 앞에서 만난 밤산에게 설명했다. 그럼 싱가포르 관광객 전에 밤길이 사람의 인상차기는 어땠나요? 기점원은 난담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직접 대면을 안 해서 집 비밀번호도 문자로 알려주고 딱히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숙박객이란 대면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밤사는 난담한 표정으로 대답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이어갔다. 그럼 혹시 신원은 알 수 있을까요? 신원은 제가 알 길이 없고 공유 숙박의 아이디는 확인할 수 있어요. 기록에 남아 있을 테니까. 아, 그거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밤사는 그 아이디가 있으면 태산이 어떻게 해서는 당사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다. 이정호에게 받은 아이디를 태산에게 전달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에 묵었던 숙박객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름은 영지만, 나이 30세,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보이는데 SNS는 꽤 화려하고 외국에서 찍은 사진도 많으며 주위에 여자들도 많은 것 같다. 사기 전과도 있는 것 같고요. 전과자라. 일단 DM을 넣어볼 수 있을까?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지금 문의할 게 있다고 DM 넣을게요. 일단 우리 신원은 밝히지 말고 거절할 수도 있으니까. 네, 알겠어요. 태사는 메시지를 보냈고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영지만에게 연락이 왔다. 크웬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는데도 이렇게 잘들 알아서 찾아오시는구만. 그래서 뭘 원해? 영지만은 미나를 지르시 음시하며 피식 웃었다. 세상에서 없애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라. 영지만은 잠시 미나를 바라보다가 요즘 힘든 일만 들어오네. 아무튼 좋아. 사례는 한 잔이면 되고 다른 조건도 하나 있어. 미나나 대답 없이 눈으로 묻자 영지만은 클클클 웃으며 덧붙였다. 나랑 데이트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미나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나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영지만이 미나의 손목을 잡았다. 내가 날 몰라서 그래. 지난번 리르인도 나랑 꽤 재밌게 놀았다고. 그 덕에 대폭 할인도 해주고, 후후. 할인이라.
짐좀 얘기하시지. 니나는 거짓 웃음을 지으며 염지만을 쳐다봤다. 이 놈 제대로 걸렸어. 후, 방사는 니나가 사무실로 돌아오길 기다리며 태산과 소파에 마주 앉아 있었다. 판정님은 염지만이 이번 사건과 관련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태산이 물었다. 글쎄다. 아마도 니나가 돌아와봐야 알게 되겠지. 방사는 말에 아꼈다. 잠시 후 소파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방산의 핸드폰이 울렸다. 니나였다. 니나야, 어땠어? 일단 의심스럽고요. 사무실 들어가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조심해서 와라. 방사는 조금은 밝아진 얼굴로 니나를 기다렸다. 니나는 헐레벌떡 사무실로 돌아왔다. 예유, 술 냄새. 니나가 들어오자마자 태산이 코를 잡았다. 호오, 그렇게 됐어. 녀석이 내가 네 임이라고 술을 엄청 먹이더라고. 그래서 대충 먹어주고 왔지. 니나는 발진이 나는지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벌컥거리며 마셨다. 니나야, 무슨 얘기를 나눈 거야. 방사는 마음이 급해. 염지만이 보통 놈이 아니었어요. 기꺼이 사람 죽이는 부탁을 들어주겠다는 자세더라고요. 그래? 혹시 염지만이 반은 봤니? 아, 어두워서 자세히는 못 봤는데. 발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방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아하니 턴점님 말대로 그 녀석거기 오피스텔에도 뭔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묵었던 것 같아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진 모르지만 타이밍이 절묘하잖아? 관계 있지 않을까? 이번에는 방산 옆에 있던 태산이 의견을 말했다. 그래, 일단 미나는 집에 가서 쉬고 태산이는 나하고 염지만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좋아요, 케예. 예유, 우리 태산 오빠 착하기도 하지. 야는도 좋아나 하니 호흡 술 취한 미나나 태산의 볼을 손으로 잡아당기려 하자 태산이 깜짝 놀라 튀했다. 어류, 술 취한 여자는 질색이야. 저리 가, 얼른. 참네, 다른 남자들은 다 좋아나 하는데 태산 못반 정말 이상하다니까. 미나는 파단한 건지 머쓱해진 건지 모를 표정으로 퇴근을 했고 방사는 혼자서 터져나오는 모습을 참을 수밖에 없었다. 방산과 태산은 밤새 염지만에 대한 온라인 정보를 탐색하고 분석했다. 그 일은 다음날까지 이어졌고 저녁이 되어도 유의미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 꼼꼼 숨어 있네요. 다큐멘에 심부름 센터만 있다는 것 외에는 딱히 잡아낼 게 없어요. 제목 보안에 철저한 녀석이에요. 태산이 어려움을 토로하자 방사는 막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 미나를 쳐다봤다. 네요. 니나는 방어적인 표정을 지으며 방산이 모원단을 요구한다는 것을 눈치챘다. 염지만 한 번 더 만나라, 니나야. 그리고 니나는 침을 꼴깍 삼키며 방산을 바라봤다. 염지만 폰에 휘치닉 좀 따라야겠다. 방법은 태산이가 알려줄 거라. 아, 니나나 난감한 표정을 치자 방사는 냉큼 덧붙였다. 내나 보너스 두둑이 챙겨줄 테니까 이번에 고생 좀 해줘라. 정말요? 당연하지. 어차피 야근한 태산이하고 밖에서 고생한 니나 너하고 보너스 두둑이 주려고 했다. 그럼 봐야죠. 지옥이나도. 호, 니나는 시원하게 대답하고 염지만에게 연락했다. 니나는 염지만을 다시 그 바에서 만났다. 그리고 가상의 인물을 염지만에게 이야기했다.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니나는 태산의 사진을 그에게 내밀었다. 태산에게 화납받는 일이었다. 좀 내난 느낌이라 죽이기는 어렵지 않겠네. 그런데 이 사람을 왜 죽이고 싶은 거지? 예전 관련은 아닐 것 같은데 염지만이 감정 없이 말했다. 이유를 꼭 말해야 하나요? 아님, 그럴 필요까지는. 나는 돈만 받으면 되니까.
입금되면 바로 옮기기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돈 부족하면 파는 옵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영지만은 뱀 같은 눈으로 미나를 훑었다. 옵션이라. 네, 좋아요. 당분간 일 못함. 태사는 영지만의 대담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방산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일을 못한다고. 방산은 수상한 낌새를 느끼며 영지만을 떠보는 메시지를 보냈다. 급해서 그러는데 돈은 원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10분 정도 지나고 답이 왔다. 무슨 일인데? 만나서 얘기하죠. 영지만은 상대방의 신원과 사진을 요구했고 미나는 자원에 자신의 사진과 신원을 보냈다. 물론 신원은 거짓이었다. 곧 약속이 잡혔다. 미나야, 괜찮겠니? 방사는 걱정이 되었다. 그럼요. 미나는 늘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대답했다. 다음 날, 영지만을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만 미나는 방산과 태산이 지시한 주의사항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준비했다. 혹시 모르니까 내 패는 보여주지 말고 최대한 선배가 패를 많이 보이도록 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찾아보니까 다큐멘에서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는 녀석이야. 아마도 덕이 통해서 안 좋은 일들을 벌이는 것 같으니까 참고해. 미나는 초저녁부터 어두침침한 마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영지만을 찾아가 그 옆자리에 앉았다. 오, 미인이시네. 영지만은 미나나 옆에 앉자 선글라스를 내리고 미나를 훑어보았다. 나 급한데 정말 일 못해요. 미나는 영지만이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른 채 질문을 던졌다. 내가 워낙 스케줄이 많아서 말이야. 무슨 일인데? 미나는 여기서 잘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할 수 있다고 하면 무슨 일인지 말하죠. 제목토로 흉내를 내는구만. 그런데 누구 얘기 듣고 나한테 연락한 거지? 영지만은 의심의 눈초리로 미나를 쏘아봤다. 미나는 살짝 당황했지만 태산이 알려준 정보를 활용했다. 심부름센터 운영하시잖아요? 온라인에서 영지만은 앞에 놓인 언더란 위수지를 빙글빙글 돌리며 뚫어지게 미나를 쳐다봤다. 그렇구만. 이제 이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 다른 데 가서 한잔해요. 여긴 너무 어둡네요. 영지만이 기분 좋게 말하며 미나를 따라 나섰다. 미나는 미리 받은 손술집에 영지만을 데리고 갔다. 그곳은 미나의 친구가 운영하는 술집이었다. 미나의 친구 이해라는 미나와 같이 어둠의 세계에 있을 당시 따는 숨물림으로 악명이 높았던 인물로 봄남시 마지막 소매치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 미나는 영지만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이해라나 드나 화장실에 갈 때 입으로 접촉하여 그의 핸드폰을 떼내게 했다. 미나는 그 핸드폰을 받아 태산이 알려준 대로 히키넴을 설치한 후 드나 자리로 돌아왔을 때 테이블 아래로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어머, 취하셨나 봐요. 여기 핸드폰 떨어뜨리셨네요. 미나는 자연스럽게 영지만의 핸드폰을 주워 그에게 전달했다. 안 취했는데? 네트는 뚫어져라. 미나를 노려보다가 갑자기 선뜻한 말을 던졌다. 누구냐? 너? 어머, 갑자기 왜 그래요? 무섭게, 너 누가 보냈지? 내가 모를 줄 알고? 아무리 봐도 이상해. 미나는 발뺌했다. 여기서 확 질러버리면. 안 돼. 참네. 그럼 없던 일로 하자고요.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나 답니다. 미나는 잔뜩 화가 난 사람처럼 자리를 떴고 영지만은 미나를 잡지 않았다. 다음날 미나나 영지만에게 다시 연락했지만 녀석은 자취를 감춰버렸다. 아무래도 냄새를 맡은 것 같은데요. 태산이 물었고 단사는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괜찮다. 이미 태산이라 정보를 캐냈거든. 영지만 핸드폰에 뒤머진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어. 녀석이 눈치채고 핸드폰을 리셋했는데 태산이라 조금 더 빨랐다.
그런데 김어진이 누구죠? 피해자 조수아에게 돈을 빌려가서 안 갚았던 대지이라고 기억하지? 그 대지이의 직장 동료야. 대지의 직장 동료가 매 조수아 죽이는데 관련이 있는 걸까요? 단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의문이 커져만 갔다. 그래, 나도 그게 의문이야. 일단 대지이를 다시 만나봐야 할 것 같다. 단사는 이제 사건이 거의 매듭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대지이와의 만남을 준비했다. 퍼지 씨도 원래 동남 1위에 같이 있었어요. 동남 1위는 피해자 조수아나 다녔던 회사였다. 대지이에게서 결정적인 말을 듣고 그녀가 근무하는 회사 휴게공단에서 대지이와 마주 앉은 단사는 깜짝 놀랐다. 그럼 조수아, 오경연, 김어진이 모두 같은 회사에 있었던 거네요? 대지이 씨 토안에서요. 맞아요. 사실 우리 넷이 꽤 친했었는데 수아가 서지 씨를 좀 못마땅해 했어요. 왜죠? 수아 남자친구를 허진 씨가 좋아했거든요. 단산의 머리가 킨들을 돌았다. 혹시 허진 씨란 분, 동남 1위에서 대리로 근무하셨나요? 맞아요. 저기, 잠시만요. 단사는 바로 조수아의 전 남자친구 김석현에게 전화해 확인했다. 그에게 물어보니 김석현을 스토킹하고 만나는 척일을 꾸민 게 김어진이었다. 단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입을 열었다. 김석현 씨 말로는 조수아 씨와의 관계를 김어진 씨가 갈라놓았다고 하던데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수아 이야기랑 허진 씨 이야기가 완전 반대였거든요. 결국 그 일 때문에 수아나 허진 씨를 계속해서 공격했고 그 바람에 허진 씨는 회사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사로 끌어들인 거고. 사실 허진 씨는 집이 부자라 일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아무튼 수아는 김어지 씨가 자기 남자를 빼앗으려고 했다. 허진 씨는 김석현이 먼저 자신에게로 왔다. 각자 주장이 달랐던 거죠. 저는 서진 씨하고 조금 더 친해서 그쪽 말을 믿고 계속 어울리는 거고요. 방삼이 나지막히 말했다. 그럼 김어진 씨는 지금도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도 그만둔 상태예요. 며칠 전에 몸이 안 좋다면서 갑자기 그만뒀어요. 그렇군요. 방사는 이제 김어진을 만나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방사는 김어진에게 열난을 취했고 집에 있던 김어진은 심심히 방산을 만나러 밖으로 나왔다. 김어진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큰 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무슨 일이시죠? 김어진은 방산에게 경기의 눈빛을 보냈다. 염지만 씨 아시죠? 그게 누군데요? 조수아 씨 죽인 사람. 갑자기 남의 집 앞까지 찾아와서 무슨 말씀이세요? 김어진은 차가됐다. 이미 저희 직원이 염지만과 김어지 씨가 나눈 메신저 기록 확보했습니다. 보여드려요? 방산이 휴대폰을 꺼내 캡처본을 보이려고 하자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난 모르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염지만이 이미 다 잔액했습니다. 방사는 김어진을 흔들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기내를 엿보고 조수아를 죽이라고 말이죠. 조수아 씨가 사는 아파트는 경기다 어머니 조수아나 주말마다 놀러가는 오경연의 오피스텔을 노렸겠죠. 방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이 가질 수 없는 남자를 차지하고 당신을 공격한 게 그렇게 견디기 힘들단가요. 김어진의 눈이 흔들리며 방산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제가 기회를 드리죠. 지금 당장 자수하십시오.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있다면 방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김어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말했다. 내가 왜 자수를 해? 그것들이 난 얼마나 억시명이었는데? 김석현은 나랑 데이트하고 연인처럼 굴면서 나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조수아는 교묘하게 날 공격했어. 내가 새로 디자인한 옷도 조수아나 일부러 망쳐놓았다고. 김아지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말을 뱉어냈다. 방사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모르겠구나. 정신없이 말을 내뱉던 김아짐이 갑자기 얼굴을 달리했다. 그러지 말고 나랑 거래하시죠? 거래요. 방사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볼을 원하는 볼을 드리고 날 원하는 날 드리죠. 김아지는 표정이 변하며 말을 이었다. 방사는 75수며 답했다. 나는 영지만이 아닙니다. 들어보는 돌연동남서 홍정화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희 송윤동 오피스텔 살인 사주한 범인 잡았습니다. 데려가라고. 뭐? 본번? 이제 거의 잡았을 거야. 아마도. 방산이 홍정화와 웃고 있는 사이 니나와 퇴사는 영지만과 대치하고 있었다. 영지만이 자주 많은 바 안에서였다. 영지만, 끝났다. 그만 들어 내려놓으시지. 태산이 손에 산단봉을 들고 영지만과 맞서고 있었다. 이나는 태산 옆에서 여유롭게 팔짱을 끼고 있었다. 아, 이것들이 함께였구나. 영지만이 태산의 얼굴을 알아보며 기세가 올랐다. 그는 태산에게 흉기를 뻗었다. 실전 경험이 적은 태산은 깜짝 놀라기로 물러섰다. 영지만은 기세가 올랐다. 쫄기는 클클. 그러고도 날 잡겠다고 온 거냐. 영지만은 흉기를 마구잡이로 휘둘렀고 태산은 계속 뒤로 물러나기만 했다. 예유, 안 되겠네. 일어나 태산 곧바 큰일 나겠다. 팔짱을 툰 미나나 태산 뒤로 가더니 태산의 산단봉을 팍 빼앗았다. 태산이 놀라 뒤를 돌아보는 사이 미나나 영지만에게 산단봉을 던졌다. 흐어, 산단봉이 얼굴로 날아오자 영지만은 그것을 피하느라 고개를 숙였다. 그 사이 미나는 바로 영지만의 손에 든 흉기를 발로 쳐 날려버린 뒤 연속 동작으로 날아올라 영지만의 얼굴에 니키를 날렸다. 흐어, 영지만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그라. 니나 너, 대단하다. 태산은 얼굴이 삼기되어 넋을 잃고 니나를 바라봤다. 뭐해, 없다? 판정님한테 전화해야지. 아, 그래. 맞다. 태산은 방산에게 연락했고 잠시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사건을 해결한 방산은 대형 횟집에서 회식을 했다. 어머나, 판정님 반동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회 먹고 싶다고 한 거 기억하신 거예요? 후, 니나 내가 고생 많았잖아? 많이 먹어다. 태산이도 고생 많았다. 많이 먹어. 방사는 니나와 태산이 퇴임을 받은 노인 모든 회를 맛있게 먹는 걸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 너희들이 영지만 잡는 거 보고 무척 든든했다. 많이들 선장했어. 나 없이도 범인 척척 잡고 방사는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다. 다 판정님한테 배운 거죠. 오, 니나는 못쓰며 답했다. 이번에 저는 별로. 니나가 대환약이었죠. 태산은 살짝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야? 태산 오빠는 늘 온라인에서 대환약하면서. 그거에 비하면 난 그냥 같은 춤만 쓰는 것뿐이지. 니나는 태산의 뒤를 살려주었다. 니나 말이 맞다. 니나하고 나는 돌아다니면서 해결하고 태산이는 사무실에서. 누가 더 활약이 크다고 할 수 없지.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태산도 그제야 미소를 보이며 사건 이야기를 꺼냈다. 이제 구치소에 있던 오경현 씨는 풀려나는 건가요? 그렇지. 진범이 잡혔습니다. 김아진, 영지만 모두 잔액했고 범행이 사용한 장갑과 튀 묻은 옷도 자택에서 발견했다더라고. 내 예상대로 영지만은 송년 오피스텔 507호에 한 달 정도 살면서 기회를 엿본 것 같다. 물론 그 조종은 김어진이 한 거고.
사건 당일 오경연이 밖으로 나가는 걸 포착한 영지만은 미리 안 하던 도어락 비번을 누르고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간 뒤 조수아가 죽고 있는 걸 발견하고 원정 번제를 위해 현관에 있던 오경연의 운동화를 꺾어 신고 거실로 들어가 마침 부엌에 있던 식도로 범행을 저지르고 일부러 피 묻은 운동화를 신발장에 넣은 후 도망간 거였어. 게다가 영지만은 이전에 사기 쪽으로도 여지가 돼 있어서 앞으로 휙휙 보기 힘들 거다. 폰점화 형사말에 의하면 김어진은 과대망상 증상이 꽤 심했던 것 같더라. 당사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설마 그것 때문에 감염되는 건 아니겠죠. 태산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렇지 않길 바라야 하지. 아무튼 경찰에서 김석현까지 불러 자세히 조사해보니 김어진 혼자 좋아하고 망상한 거였더라고. 그런데 돼지인은 매일 김어진하고 친하게 지낸 거예요. 미나가 물었다. 당사는 키식 웃었다. 나도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돼지이가 김어진한테도 돈을 많이 빌렸더라고. 돼지에 알고 보니 불법 스포츠 토토 중독이었어. 그래서 돈줄인 김어진에게 긍정적이었나 봐. 아무튼 다행이네요. 죄 없는 모경열 씨가 풀려나서 미나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다. 나도 시머리가 안 풀려서 중간에 힘이 많이 빠졌었는데 너희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 고맙다. 담사는 진심으로 미나와 태산에게 고마움을 표한 뒤 약속한 보너스를 신봉투에 담아 전달했다. 어머, 감사해요. 미나는 감격하며 봉투를 닫았다. 감사합니다. 태산도 미소 지으며 고마움을 틀려냈다. 녀석들, 내가 고맙다니까. 담사는 웃으며 말했다. 세 사람은 시종일관 즐겁고 화기애애한 회식 분위기를 즐기며 덕분에 힘들었던 사건의 피로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